네, 아멜리아 베델리아 로켓 사이언티스트 단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로켓 사이언티스트라는 표현 나오고 있죠. 로켓을 만드는 과학자다. 이렇게 언뜻 해석이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첫 장부터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첫 장에 아니 who is the rocket scientist who put my glasses in the dishwasher? 식기세척기에 누가 내 안경을 넣어놨어? 어떤 똑똑이가 어떤 똘똘한 사람이 안경을 식기세척기에 넣어놓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실은 아니 누가 이런 짓을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 근데 이제 하나의 이제 sarcasm 약간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빈정거리는 표현으로 어떤 똘똘하신 분이 이러셨나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똘똘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 rocket scientist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멜리아 베델리아는 자기가 프로모트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높게 승진시켜 주시고 올려주시고 격상시켜서 말을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멜리아 베델리아가 왜 이런 오해를 했냐면 마침 그날 그 사이언스 페어 과학 축전에 이제 좀 도와주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 로저씨가 내가 이거 도와주러 간다는 걸 어떻게 알고 나를 로켓 사이언티스트로 이렇게 격상시켜서 얘기를 해주시나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미스터 로저씨가 뭐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too far away to hear 그 로저씨의 말을 듣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린 거죠. 그래서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쪼르르 자기 갈 길 가버리는 이제 아멜리아 베델리아의 모습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 페어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도와주기로 했었던 미스 에드워즈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스 에드워즈 선생님이 이제 본인이 이제 학생들 이렇게 보충 시험, 그러니까 시험을 이제 정규 시간에 하지 않고 다른 시간에 날 잡아서 이제 치르는 그것을 이제 메이크업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메이크업이 화장하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아멜리아 베델리아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 테스트 때문에 메이크업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Wow, you should get an A. A 받으시겠다. 왜냐면 립스틱이 너무 멋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좀 뜬금없는 말이죠. 어쨌든 그 메이크업 테스트는 내가 아니라 학생들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아니 학생들은 화장하기에는 또 너무 이르잖아요? 라고 동문서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화장을 하다라는 표현 wear makeup 이라는 표현. 자, 그 다음에 shouldn't it be in court? shouldn't it be in court? 그는 법원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중간에 이제 그 과학 축전에 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지는 그러고 보면 아멜리아 베델리아는 참 단어 많이 알아요. 자, 그래서 저지는 판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저지시다 그랬더니 그분은 콜트가 법정이거든요. 법정. 그래서 법정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사이언스 페어의 저지다. 그러면은 심사위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지가 판사도 되고 심사위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화책에는 당연히 심사위원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법에 관련된 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지가 판사보다는 심사위원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7번은 Archimedes shouted Eureka. 아르키메데스가 Eureka 하고 외쳤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이 아르키메데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왕이 이 왕관이 진짜 순금으로 만든 건지 좀 알아보라고 하죠.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도대체 그거를 무게가 똑같은데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욕조에서 이제 목욕을 하다가 자기 몸의 부피만큼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부피에 대한 아이디어. 그래서 이게 무게가 똑같아도 부피가 다를 수 있겠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왕관이 진짜 순금으로만 이루어진 건지를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알았다! 라고 하면서 유레이카 하면서 벌거벗고 욕조를 뛰어나와서 막 뛰어다닌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아니 그래서
어떻게 순금 왕관과 그냥 뭐 불순물이 섞인 왕관을 구별을 했냐고요? 이제 무게를 달아보면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무게가 똑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를 물에 이렇게 빠뜨리잖아요. 이렇게 물에 빠뜨리면 이 부력 밑에서 이렇게 이 부피가 큰 것들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부피에 비례해서 밀어 올리는 힘이 있죠. 그러면 부피가 큰 것은 더 밀어 올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불순물이 섞인 것은 부피가 좀 더 크겠죠. 똑같은 동일한 무게의 그런 금보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올라가는 힘.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지면 물속에 빠뜨렸더니 이렇게 기울어지면 아 얘가 불순물이 섞였구나. 얘는 순금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uoyant force라고 해서 나중에 이 단어 보게 될 테니까 buoyancy 이것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아르키메디스가 shouted 유레카라고 외쳤다. 자, 그 다음에 made a discovery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발견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이제 이제 아르키메데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it's 여기 오른쪽에 쓸게요. It's Greek to m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것은 나에게 그리스 말로 들린다 그런 뜻인데 그리스 말 어렵겠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럴 때 It's Greek to me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It's Greek to everyone 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니 그거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거예요 라는 뜻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그리스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에게 그리스 말인데요. 그랬더니 네, 그 유리카가 그리스 말이에요 라고 누구한테나 다 그리스 말이죠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t's Greek to me 그러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것은 나에게 그리스 말로 들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을 받아친 거죠. 그래요. 뭐 다른 사람이 들어도 그거 다 그리스 말이에요. 유리카 자체가 그리스 말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make a discovery 9번 a volcano will erupt in 10 minutes 그래서 10분 후에 폭발을 할 거다. 이것을 10분 안에라고 해석하지 않고 10분 후. 이게 이제 공간적일 때 왜 아니라는 말로 쓰잖아요. 그래서 in 10 minutes 그러면 10분 안이라고 느끼기 쉽지만 사실은 몇 분 안에 그래서 시간적인 그 표현에서 몇 분 안에 할 때는 within을 씁니다. 그래서 within 10 minutes 하면 10분 안에 in 10 minutes 그러면 10분 후에라는 표현 기억하시고 hook up my dad's leaf blower 잎사귀 불어서 치우는 그런 기계를 연결을 하다. 그 다음에 saucer 컵받침 뭐 비행 접시도 컵받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UFO는요 don't exist 존재를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by mistake 실수로 여기까지는 뭐 잘 이해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pick up your room 너의 그런 방을 정리를 해라. 그래서 pickup이 이제 들어올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정리하라는 왜 밑에 있는 거 다 주워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 막 주워서 어디 넣어놓고 치우고 쓰레기도 줍고 그래야 되니까 pick up your room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your room must weigh a ton 아니 방 한 칸에 1톤은 되겠네. 그걸 어떻게 들어요? 라고 엉뚱하게 반응하는 그런 아멜리아 베델리아의 모습입니다. 자, no wonder 그러면은 당연히 뭐뭐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no wonder he's angry 그러면 그가 화난 게 당연하지. 뭐 놀랍지도 않다. No wonder you are a professor. 역시 교수님이시네요. 교수님이신 게 놀랍지 않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the contraption might replace you. 자, contraption은 기계입니다. 트롤 헌터라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에서도 그 트롤들이 자동차를 보면서 human contraption, 인간의 기계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17번 I have run out of baking soda. run out of는 무엇이 떨어지다. 그래서 베이킹 소다가 다 떨어지고 없어요. 그런 뜻이고요.
The volcano rocked and rolled. rock and roll. 흔들고 엄청 흥겹고 강렬한 음악 있죠. rock and roll이잖아요. 사실 락이 흔드는 겁니다. roll 구르는 거죠. 흔들고 구르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왜 베이킹 소다에 식초 넣으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난리가 나요. 여러분들 집에 이제 스텐 재질의 그릇들, 스텐 재질의 프라이팬 같은 것을 처음에 이제 잘 닦아서 쓸 때 베이킹 소다랑 식초를 넣어가지고 끓이거든요. 그때 부글부글 난리가 납니다. 보통 주부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보시면 다 어떤 조화가 일어나는지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자, stuck out o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디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가다. 영어에서는 뭐 걷는다는 표현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본적으로 walk라는 표현 알고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걷는다. 하이크는 뭐냐? 하이크도 걷는다. 트래킹도 걷는다. 이 두 개는 약간 모험적 요소, 여정을 떠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걷긴 걷는데 march, 행진하면서 걷는 거, 발 맞춰서 걷는 거. stride, 막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걷는 거. 그 다음에 tiptoe, 발끝으로 조용조용 걷는 거. stagger, 비틀비틀 걷는 거. 그 다음에 hobble, 절뚝절뚝 걷는 거. 아니 왜 영미권 사람들 왜 이렇게 걷는 거에 관심이 많을까요? 너무 많이 걷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트러지. 이거 막 터덜 걷는 거. 하긴 우리도 터덜 걷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그 다음에 strut은 막 이제 뽐내면서 신나게 걷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wade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wade는 막 물이라든가 막 숲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 헤치면서 힘들게 걷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tump가 있죠. 쿵쿵 발 굴르면서 걷는 거. 으아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걷는다는 표현 나올 때마다 대충 걷고 있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토크는 근데 그 걷는 거 중에서도 뭐 똑같이 걷는 건데 왜 동물들이 살금살금 먹잇감으로 다가갈 때도 이 스토크를 써요. 그런데 또 막 건방지게 막 성큼성큼 활보할 때도 스토크를 씁니다. 인간인 경우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ave a bad hair day. 그래서 머리 스타일이 안 좋은 날, 뭔가 운수가 나쁘고 뭔가 잘 안 풀리는 날, 일진이 좋지 않은 날, 이 날을 bad hair da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low one stop. 이거 우리나라 말 표현하고 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화나면 뚜껑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뚜껑이 날아갔네요. 사람의 뚜껑이. 그래서 엄청 화나게 했을 때 blow 그리고 사람 소유격 쓰고 그 다음에 top 이런 표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tip-top remote. 리모트 컨트롤러가 리모컨인데요. 팁탑은 최고의 그런 뜻입니다. 0점대 도서 중에 이제 피트 더 캣이 있잖아요. 그 피트 캣에서도 팁탑 트리하우스, 최고의 트리하우스라는 책이 있는데 무슨 트리하우스에 없는 게 없습니다. 막 스포츠 시설에, 막 방송 시설에 아주 난리가 난 그런 트리하우스를 소개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제목이 이제 팁탑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give half of the credit to 그랬어요. 크레딧이 공로죠. 그래서 절반의 공로를 그에게. 그러니까 이 기쁨을 누구와 나누고 싶어요. 이럴 때. 이런 좋은 일을 절반 정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credit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I am sorry. I lost my temper. 템퍼가 원래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화를 낼 때 우리가 lose one's 소유격 쓰시고 temper. 그러면 이제 화를 내다, 성질내다 그런 뜻이고요. 같은 뜻으로 be out of temper. 제정신이 아니. 그러니까 뭔가 자기 템퍼 바깥으로 벗어났다는 거니까 화를 내고 성질을 낼 때 우리가 be out of temper 이런 표현 씁니다. 그 다음에 don't be modest. modest는 겸손한. 그래서 겸손하게 굴지 마세요. 아유 겸손의 말씀을 그런 뜻이고. 자,
combine citric acid, 그다음에 H2O, 그다음에 cornstarch 있는데 이 starch는 그 전분 녹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옥수수 전분을 얘기하는 거고 H2O 수소 2개, 산소 하나니까 뭐요? 물이죠. 그다음에 acid은 산이죠. citric 산은 뭐냐면 구연산입니다. 그래서 구연산. 구연산은 왜 청소하거나 소독하거나 할 때 그 엄마들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연산은 이제 citric acid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lined with ground wheat 그랬어요. 그래서 소맥, 그러니까 갈아 넣은 소맥과 밀가루와 line with 결을 맞추어서 그래서 이렇게 겹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라인을 맞추. 이게 왜 겹치라는 뜻인지 느낌이 오시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2개밖에 없어요. 자, heat to 350 degrees.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을 해야 되냐? 히트가 데우다라는 뜻이라는 거 이거는 뭐 쉽죠. 근데 여기 보면 degrees가 나오죠. 이거는 왜 우리가 350도라고 할 때 요것이 바로 degree입니다. 원래 degree는 뭐 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학위, 대학원을 졸업할 때 받은 학위를 degree라고 하거든요. 또는 뭐 정도라는 뜻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온도를 표현할 때 이제 뭐 몇 도 할 때 이제 degrees를 쓰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미국은 섭씨가 아니고 이제 화씨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왜 25도 C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셀시우스라는 표현이고 화씨는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F로 표시를 하고 Fahrenheit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화씨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섭씨 화씨는 약간 중국식 한자 표기에서 그 맨 첫 글자만 섭하고 화만 뗀 다음에 왜 김씨, 이씨, 박씨처럼 섭씨, 화씨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화씨가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화씨를 잘 아셔야 이제 미국에서 오븐 온도 같은 거 맞추실 때 착각을 안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섭씨 이제 0도다. 그러면 이게 화씨로는 32도예요. 그리고 뭐 물이 끓는 온도 100도. 그럼 이게 화씨로는 212도입니다. 어렵죠? 그 뭐 요거 2개만 알아놔도 어린 학생으로서는 정말 많이 하는 것이죠. 그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이 섭씨랑 화씨가 같아지는 온도가 있는데 바로 영하 40도입니다. 영하 40도에서는요 셀시우스랑 페른하이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 이거 필요한 실험에서는 딱 영하 40도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실험이 이 섭씨랑 화씨가 같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이제 나이 좀 드시면 K라고 이제 절대 온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켈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 이제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표현 sound edible. edible은 먹을 만한, 먹음직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이구 굉장히 edible하게 들린다. 그래서 굉장히 먹음직하게 들린다. 말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책에서 만나요.